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의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하루 확진자 2,000명 나올 수도, 자영업자 사용 선고, 손님 뚝, 뭐 먹고 살아갈까, 아파트 거래 8분의 1 급감, 가격 떨어진다. 위에는 역시 현금, 달러를 확보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겠습니다. 정은경 다음 주 확진자 2,000명 나올 수도, 대유행 경고, 자영업자들 이미 매출 반토막인데 사용 선고, 노래방 PC방 영업 중단, 업주들 살길 막막, 벼랑 끝 노래방, PC방 더 이상은 못 버텨. 자영업자들이 영업 상태가 매출이 거의 최악이기 때문에 그걸 선뜻 지금 이 시기에 가게를 이렇게 구해서 들어갈 사람이 거의 없죠. 다시 말해서 창업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가 이제 비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이제 누적되고 쌓이게 되는 것인데요. 자, 코로나 속에서 믿을 건 현찰뿐이다. 불붙은 달러 확보 전, 기업 코로나 속 현금 확보 전쟁, 시중 통화량 3,000조. 자, 현금 방파제 쌓아라. 미 기업들 빚내서 현금 확보. 자, 서울 아파트 거래 2월세 8분의 1로 급감, 8분의 1로 급감. 인기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 내일부터 마스크 써도 카페에 못 앉는다. 8월 30일부터 못 앉는다는 얘기인데요. 자, 2단계가, 2.5단계가 뭐가 달라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는 안 되는데, 파리바게뜨에선 빵, 커피 먹을 수 있다? 자,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매출이 반토막인데 사형 선고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2단계 조치를 발표하자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사형 선고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30일부터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음식, 음료라든지 섭취가 금지가 되고 배달과 포장만 가능한데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 유지비를 감안한다면 차라리 9시 이후에 문을 닫는 게 낫다고 합니다. 이 조치는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8일간 이어지고 수도권 내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가 아닌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이 대상이 됩니다. 자, 오후 9시부터 5시, 새벽 5시까지는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게 됩니다.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카페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발표하면서 외식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에 걸리게 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업계 점포수 기준 1위인 이디야는 수도권 전국 매장이 절반 이상인 약 1,600곳이 매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체 매장의 절반이 배달 서비스는 하고는 있지만 그야말로 그것은 이제 판매량이 거의 미비하기 때문에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가맹점주들의 타격은 그야말로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규제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예외가 됐는데요. 스타벅스 매출 기준으로 1위는 전 매장의 100%를 직영으로 운영하지만 전국 1,460개 가운데 수도권이 900개 매장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파리바게뜨는 도심에서는 대부분 카페형 매장으로 운영되지만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게 되는데 실제 파리바게뜨의 카페형 매장의 간판은 카페라고 쓰여 있지만 제과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일반 음식점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장 안에서 빵과 음료수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추가 막힌 상태입니다. 종로구에서 퓨전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코로나19 이후 외식법인은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도 거절당했다면서 매장 규모가 클수록 휴점하는 게 손해가 더해서 차라리 휴점할지를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중이용시설에 이제 민간인 경우에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이제 고위험 12종 유통물류를 제외하고 다 해당되기 때문에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PC방, 물론 다른 것들도 해당됩니다. 실내 집단운동, 이런 것들, 방문 판매, 그 다음에 대형 학원 300명 이상,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은 9시 이후에, 는 이제 배달만 되고, 포장 배달만 되고, 그 다음에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의무화되되 집합을 아예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요. 자, 집합을 제한하겠다. 일반 음식점에 150m 이상 은 제한하겠고 종교시설 제한,
장내 시장도 제한,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세부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지금 하루에 확진자 수가 2,000명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유행 예측에 의하면 현재 유행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유행 상황이 통제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그런 확진자의 급증으로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고 또 사회에 필수 기능이 마비되거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정 본부장은 반면에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면서 먼저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면 된다. 앞으로 최소한 10일 정도는 출퇴근, 병원 방문, 생필품 구매와 같은 필수적 외에는 외출 후에 모임이라든지 사람 간의 만남을 최소화하고 아예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종교활동, 각종 회의도 비대면으로 전환을 당부했고 외부 활동을 할 경우 특히 가족 외의 사람 만날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2m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가급적이 만나지 말고 만나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끼고 2m 이상 거리 두는 것, 손 씻는 것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30만 원씩 100번 지급해도 괜찮다라는 이재명의 오세훈은 내 집 살리려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자, 이재명 지사는 8월 28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 30만 원 지급이 적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하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1차 지급과 같이 앞으로 2번 정도 더 줄 것을 고려해서 계산한 것이라면서 30만 원은 50번 내지 100번을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내 국가 부채 비율인 110%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자, 이게 기축국가의 경우는 110% 가능하지만 비기축국가에서는 43% 내지 45%가 넘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50%에 지금 도달하고 있죠. 그래서 매우 위험한 건데 이제 선진국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논리보선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국가의 채무가 있다는 것은 국민이 그대로 다 그걸 떼어놔야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는데요. 국민들은 그것이 현혹되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 내 집 살리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나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선진국이 80년 동안 늘린 빚, 우리는 30년 만에, 5년 만에 라면서 부자는 빚도 많으니 우리도 부자 흉내 내자라고 반문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이 지사와 홍남기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언급하며 허리도 잘라매고 압축 성장시켜 놨더니 국가 채무 비율도 선진국 쫓아가자라면서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집 살리면 그렇게 하겠나? 내 새끼면 그렇게 가르치겠나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최근 상소문 형식의 심우칠조 청원글을 언급하면서 국민이 많이 본 뉴스 1위인데 대통령도 읽었는지 끝까지 참고 읽으셨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다면서 그래 봐야 대통령 임기는 2020년 5월 22일까지인데 참 길게도 느껴지는 5년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아파트 거래 2월 새 2개월 사이에 8분의 1로 급감했다. 인기 아파트는 근데 신고가가 갱신하고 있다. 자, 거래는 이제 폭삭했지만 똘똘한 한 채 맞고 이제 최고가로 팔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8월 28일까지 신고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923건에 그쳤습니다. 신고기한 하루 남았지만 6월 매매량 15,589건에 8분의 1로 못 미치며 7월달과 비교해도 5분의 1로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7월 10일 7.10 대책 부동산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위축된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7.10 대책 이후 열흘 동안 428건의 거래량은 직전 열흘 544건을 43.8%로 급격히 줄었다는 것입니다. 자,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개수를 보면요. 수량을 보면 통상 이제 5천에서 이제 10,000개, 15,000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8월 달에 2,000개도 지금 안 돼서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8분의 1로요.
8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인데,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 10월 달에만 해도 11,576, 11월 달에 11,487건이 거래가 됐고, 12월 달에도 9,600건, 이렇게 쭉 되다가, 이제 4월 달에 3,000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5월 달에 급격하게 내려서 지금 5,000건, 15,000건, 10,000건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2,000건도 안 되는 사상 최초로 지금 줄은 걸로 봐서, 자, 이런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반드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최소 그 기간이 이제 3개월 이상 이렇게 매매가 줄어들린다면 당연히 아파트도 이제 줄어들게 될 텐데요. 자, 2023년까지 수도권에 170만 가구를 공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은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더 살펴보면요. 자,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도 비싼 수준으로 이달 매매량 어제까지 7,110건으로 6월 34,899건에 7월은 22,336건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과 경기 아파트 값의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자, 경기 같은 경우는 34,899건에서 7,117건으로 확 줄었고요. 자, 서울의 경우 15,589건에서 1,923건, 다시 말해서 이제 2,000건 정도로 되겠는데요. 6월달, 7월달, 8월달에서 급격하게 지금 그 매매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매매 건수가 매우 중요한데요. 매매 건수가 이제 줄어들수록 이제 이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아파트 값이 매우 많이 추락하게 됩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 강남권 3구인 강남 서초 송파구와 성남이라든지 하남의 입지가 좋게 유명한 아파트는 연신 최고가의 매매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강남구 압구정동 현재 7차 전용 면적 144제곱미터는 지난 10일 40억 원의 매매 거래 계약서를 쓰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직전 거래이자 이전 최고가였던 6월 11일 36억 7천만 원보다 두 달 새에 3억 3천만 원 더 뛴 셈입니다. 자, 그래서 똘똘한 한 채에 매달린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속 현찰뿐이다 믿을 건, 그래서 달러 확보 전, 기업 코로나 속 현금 확보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현금 방파제를 쌓아라. 미 기업들 빚내서라도 현금을 확보한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게 달러를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깊어질수록 달러, 현금의 가치는 매우 높기 때문에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위기가 닥쳐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현금, 특별히 달러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더 살펴볼 텐데요. 현금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줄이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크루즈 업체 카니발은 16척을 면부로 내놨고 주택건설업체에 내놓는 토지를 매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기업들은 동시에 출장이라든지 잠재 고객 발굴, 컨퍼런스 참석과 같은 예산 지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위기 때입니다. 기업을 보여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경기 회복기엔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성장 연료가 바로 달러와 현금이 되겠습니다.